다큐TV 김대영 감독입니다. 오늘은 익산 공공보육실현 운동본부 손진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익산 공공보육실현 운동본부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네. 예,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가요? 작년에 이제 익산에 있는 엄마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고 토론을 네. 좀 했습니다. 네. 익산에서 엄마로 살면서 힘든 게 뭐가 있나, 그리고 익산에선 이런 정책을 어떻게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는가, 아니면 어떤 정책이 있었으면 좋은가, 이런 엄마의 얘기를 입장에서 네, 네. 계속해서 나누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네. 가장 힘들게 엄마들이 얘기한 게 뭐 수만 가지가 있겠지만 네. 보육의 문제를 제일 많이 꼽았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육은 거의 민간에 위탁되어 있는 형식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렇죠. 뭐 발생되는 문제도 많았고 그거에 가장 이제 아주 폭발적인 문제가 2018년도 사립유치원 네, 그렇죠. 비리 사태를 보면서도 이제 많은 걸 느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으로 투여하는 예산, 세금은 엄청나게 많은데, 네. 그것이 이제 사적으로 잘못 쓰이고 있는 점도 문제이지만, 엄마들이 이제 피부에 와닿을 수 없었던 그런 보육이 네. 나아지지 않고 하는 문제가 좀 많이 보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보육과 육아는 당연히 부모가 일차적인 책임자이고, 네. 뭐 제일 먼저, 수행해야 되는 일임에는 당연한 건데요. 네. 이제는 이렇게 사적인 영역에만 이렇게 모아둘 게 아니고 공적인 영역 그리고 공공의 영역 국가의 책임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대를 형성한 엄마들이 2019년도 11월에 네. 공공보육을 어떻게 하면 좀 실현시켜 볼까 해서 익산 공공보육 실현 운동본부를 발족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한 달여간의 준비 끝에 공감하는 시민들과 엄마들이 모여서 창립대회를 하게 되었고요. 네. 그 이후로 한 3개월 흘렀는데요. 네. 아직은 이제 준비 단계여서 여러 가지 모아진 이 정책들을 어떻게 실현 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알려나가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짧게 요약을 하면은 이제 그 보육과 육아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공공성을 좀 가질 수 있게끔 고민하다가 이 단체가 설립됐다. 이제 정리를 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운동본부에서 좀 약칭을 하겠습니다. 네. 예, 운동본부에서 이제 3가지의 정책을 지금 추진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정책인가요? 엄마들하고 얘기 나눴을 때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정책들이 있었는데요. 네. 처음, 이것을 해나갈 입장에서 사실 엄마들은 다 비전문가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만 가지 정책을 다 할 수는 없다. 출발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가장 꼭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제 3대 정책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마을마다 마더센터를 설립하자. 마더센터.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는 좀 평등하자. 그래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무상교육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다. 발달 장애인 공공평생교육기관을 설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3가지 정책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3가지 정책에 대해서 좀 그 세밀하게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마더센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마더센터가 뭔가요, 그러면? 네.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엄마들의 열린 공동 거실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는 엄마들이 마을에 어떤 집에 모이면 아이들 데리고 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거실에서 모여서 엄마들은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한쪽 공간에서도 이제 놀게도 하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지역 공동체가 살아있을 때는 그런 형태의 공동 육아나 공동 보육을 조금씩은 했었죠. 그렇죠. 그런 형태를 그대로 구현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당연히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두고 그 다음에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체성을 향상시켜 보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고 그리고 육아에 지친 엄마들이 공동으로 어떤 건강한 양육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는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 소위 말하면 이제 그쪽 공간에서는
수다도 떨 수 있고 네. 좀 쉼도 얻을 수 있고 네. 정보 교류도 당연히 네, 이루어질 맞아요.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아이들은 이제, 아이들대로 놀고 네. 그리고 자기의 역량이 있으면 역량도 같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뜨개질 잘하니까 모이세요. 그래서 뜨개질을 나눌 수도 있고 네.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더센터라고 하면은 지금 공동육아 나눔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비슷한 형태를 키즈 카페 네, 예. 간혹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사설에서 운영하는 거기도 하고요. 예. 비용을 지불해야죠. 지불해야 당연히. 되고, 예. 그다음에 말 그대로 명칭에서 느껴지다시피 아이들 중심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놀고 엄마들은 이제 대기하고 있거나 이제 기다리는 그런 종류의 활동을 좀 하게 되는 공간이고요. 네네네. 해주신 공동육아 나눔터라든지 네. 아니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그런 비슷한 형태의 돌봄 나눔터가 있습니다. 네, 예, 있어요. 네, 네. 익산에서는 지금 공동육아 나눔터가 2호점까지 개소를 했고요. 네, 네. 보통은 이런 데는 이제 어떻게 엄마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냐면 국가에서 아니면 시에서 만들어진 네. 서비스, 소비자로서의 그 어떤 편의시설로 네.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내가 좀 비용 좀 적게 들면서 네. 갈 수 있는 정도의 공간, 서비스를 내가 부여받는 주민 편의시설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이 목적과 그다음에 이 자치단체에서 만든 이 목적과의 그 괴리 인식의 좀 차이가 되게 많이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고요. 아, 그래요? 실제로 이용한 엄마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역시나 아이들 중심에 그리고 시간도 제약되어 있고 네, 내가 신청한 시간에만 가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과 별반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제 공동육아라는 말 표현은 썼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육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럼 마더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엄마들이 좀 중심이 돼갖고 활동도 하고 아이들은 공동육아의 개념을 또 띄게 되고 이제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시간 제약 없이 또 그러니까. 언제든지 올 수. 그럼 비용적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본 사례를 보면요.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회비를 내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도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인 소득은 있어야지 그렇죠, 유지해 그렇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커피 판매하는 비용 정도? 커피 비용이 아주 저렴해요. 1,500원. 이렇게 돼서 언제든지 그냥 카페형 열린 공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즘 1,500원 커피 참 귀한데 어쨌든 편의점에서 있죠. 예, 알겠습니다. 저 두 번째 이제 정책이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라고 돼 있는데 네. 지금도 사실 아이돌봄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시되고 있는데 여기서 굳이 확대의 의미를 가지고 얘기했던 것은 무슨 의미일까? 네. 사실 아이돌봄 서비스는 2006년도에 이제 시범 사업을 시작해서 2007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역사가 사실 상당히 오래됐죠. 그렇죠. 근데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또 않아요. 이용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근데 이용자의 만족도는 엄청 높게 나왔거든요. 왜냐면 가정 양육이고 가정에 이제 파견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공되는 시간이 굉장히 제약적이라는 겁니다. 하루에 평균 2시간에서 이제 많으면 3시간 정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아이를 이제 공동시설을 많이 보내잖아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그렇죠. 그럼 그 앞과 뒷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출근하는 맞벌이 여성의 경우에 일찍 출근하게 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바쁜 시간이고 여유롭지 못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유치원 차가 오는 시간하고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앞 시간 그리고 퇴근이 아주 정확하게 정시 퇴근하는 아주 양질의 좋은 직장이 익산에 많지 않기 때문에 퇴근 시간이 뭐 일정하지 않은 그런 엄마들도 있단 말이죠. 그 뒷시간 유치원이 끝나고 난 뒷시간에 필요한 시간을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하루 평균 2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 연 720시간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받고 있다 하는 충분치의 시간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시간적 제한에 대한 부분이 일단 첫 번째의 단점이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점으로 찝힐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나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아이돌봄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 부담. 이용 부담. 네, 비용의 부담감이 있는 거죠. 비용. 네. 예. 지금 시간당 이용 금액이 9,650원이에요. 아, 예. 만 원 정도 된다고 네, 만 원 정도 대략 되는데요. 물론 이제 누구나 다 9,650원은 아니고요. 네. 이 소득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가나 다 라형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 차등 지원되고 있는 거죠. 이제 가형은 흔히 말하는 중위소득 75%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저소득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인데요. 이런 분들도 비용이 이제 있어요. 자부담이. 그분들부터 해서 흔히 말하는 라형, 아까 말하는 9,650원의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이게 엄청난 비용이죠. 그렇죠.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거. 네, 하루에 2시간이면 거의 2만 원가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더 초과되는 시간을 쓰고 싶을 때는 무조건 100% 자부담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이제 더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가 2006년에 출범을 해서 2007년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단점도 사실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확대의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정책으로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확대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시간이 하루에 5시간, 앞에 2시간, 뭐 뒤에 3시간 정도의 시간을 연장시킨다는 시간을 연장해서 이게 이제 1,200시간 정도이거든요. 그 1,200시간 정도는 좀 돼야 되겠다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그 소득 기준으로 차별해서 자부담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부담을 없애야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최대한의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국가가 무상으로 보육하는 것에 대한 한 방편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분들하고 간담회를 나눴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공공연대 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돌봄 분과의 이 아이돌봄 공급자인 선생님들이세요. 이분들도 주장하는 내용이 저희랑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저희가 운동을 해 나갈 때 같이 연대해서 하기로 좀 되어 있고요. 저희 공공운동본부의 공동대표님으로도 들어와 계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세 번째 정책인데요. 장애인 교육 관련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좀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죠. 우리 사회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살고 있는 이제 사회잖아요. 익산도 장애 인구가 2만 이상이 되고 있고, 물론 등록 장애인 수가요. 그 중에 발달 장애인은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이 발달 장애인에 대한 평생 교육에 관련된 조례를 처음으로 만든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맞춰서 지금 전주와 군산, 익산이 이런 평생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익산은 역시나 또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을 지금 띄고 있고요.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양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용자가 굉장히 수가 적고 또 지속적인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주목한 사실은 바로 이런 겁니다. 특히나 이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 친구들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갈 수 있는 공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주간보호센터 아니면 집에서 가정양육 시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물론 그런 것도 또 충분치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어느 한쪽이 생계를 포기하고 아이를 계속해서 보호하고 케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아이가 내가 아이보다 하루만 더 생존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래야 돌볼 수 있으니까. 끝까지 아이를 돌보고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근데 언제까지 개인의 문제로만 이렇게 둘 수 있는 건 아니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은 교육이 중단되고 나면 퇴화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인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학습이 끊기지 않는 그런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그것도 공적으로 네.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3대 정책이다 보니까, 네. 야, 죄송합니다. 그, 실질적으로 이게 민간이나 시민들의 힘만 가지고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지자체하고도 연대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죠. 그,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그, 여기 운동본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네. 아, 그래, 저런 일은 나도 좀 동참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하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저희가 요즘에 계속 학교 주변에 네. 한 초등학교 근처에 엄마들이 좀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추진위원을 모신다는 현수막을 게시를 했고요. 네.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수막 게시가 기간이 오래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죠. 뭐 SNS 활동이라든지 오늘같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추진위원을 모시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뭐 회비라든지 이런 멤버십 구성은 하지 않습니다. 정책에 공감하는 분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요. 엄마만이 국한된 건 당연히 아니고요. 엄마와 아빠, 뭐 청년들, 익산 시민의 모두의 공감대가 저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름에 운동본부라고 돼 있어서 왠지 이슈 파이팅 내지는 운동만 하고 끝내 버리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중적인 군중운동도 벌여나갈 생각입니다. 뭐 시랑 필요하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도 요청드릴 생각이기도 하고요. 총선 시기이기 때문에 각 후보들한테 저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질문서도 받을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선거가 끝나게 되면 시의원 하나가 조례를 만드는 건 쉽습니다. 조항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그닥 큰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익산시의 주민이 조례를 만들 수 있거든요. 유권자 2%만 서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5,000명 정도인데요. 이런 분들의 다양한 서명과 공감대를 통해서 조례운동을 확산시켜서 조례로 만들어서 이런 기관들이라든지 저희가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의 것들을 달성해 나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이제 한 걸음을 떼신 것 같은데 이게 어찌 보면 또 첩첩산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3대 정책이 피부에 와닿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감이 좀 가시는 분들은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까지 익산 공공보육실현 운동본부의 손진영 대표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